자, 봉다방 오늘 대권 주자 부동산 공약 검증 지난번에 저희가 1편 했었거든요. 네. 오늘 2편. 2편 예.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걸 다시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공약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네, 재미있는 공약도 많고 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제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네, 주제별로. 네. 예. 첫 번째 편은 이재명, 홍준표 반값을 넘어 4분의 1값 아파트 경제. 예. 4분의 1 아파트값, 4분의 1 아파트값. 가능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예.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해서 임기 내 250만 호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을 때만 해도 가구 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치에 그렇죠. 예. 수치를 좋아하지 그렇죠.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 이번에 그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100만 호, 즉 100만 호. 연간 기본주택 10만 호, 주택 5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예. 소득 제한 없이 30년간 살 수 있는 그렇죠. 주택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또 발표하니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뭐냐면 역세권 30평대를 월 60만 원 임대료 받겠다. 월 60만 원이라는 게 적어도 역세권 아파트면 이걸 그냥 보증금 없이 하면 한 월세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시장 가격의 4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 비판을 어떻게 했느냐면 갈수록 허경영 닮아간다. 예. 허경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윤희숙 씨 또 유명하죠.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은 나뭇잎 타고 압록강 건너는 격이다. 아주 뭐랄까 세죠. 그게 뭐냐면 재원과 택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너무 임대료가 4분의 1 시세의 4분의 1이다.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터무니없다 뭐 한마디로. 그렇죠. 예. 기본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서 예. 추정 임대료 한 60만 원 해가 보증금을 한 6천만 원 내고 예. 60만 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럼 재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라고 그렇죠. 제일 핵심이 뭐 돈이죠. 돈이 좀 했더니 예. 이재명 지사 후보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기본주택 그 정도 되면 역세권에 한 30평대 되면 시장 가치가 10억 원 정도 있지 않느냐. 예. 있겠죠, 당연히 10억 더 될 수도 있겠죠. 더 되겠죠. 그거를 예. 그러면 자금을 대출한다. 예. 5억 원을 대출해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되냐면 1%면 500만 원. 예. 그럼 대충 2%만 1,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국고채 3년물이 1.3%입니다. 예. 아마 이걸 가정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공사채 발행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윤희석 국민의힘 의원이 맨 처음에 기본주택을 지을 돈을 빌려줄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정부 보증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면서 폰지 사기, 돌려막기다. 뭐 이런 또 격렬한 또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뭐 분명히 있는 것 그래서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 저 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일단 물량 확보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5년간 250만 가구. 예. 우리나라 1년에 주택 공급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보통 40만에서 50, 뭐 많으면 진짜 40만에서 50만이죠. 지금 건교부 자료입니다. 예. 평균 52만 네. 9천 53만 가구였습니다. 그러네요. 53만.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년까지 평균을 낸 겁니다. 예. 그러면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한다는 거는 그냥 놔둬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물량입니다. 여기서 만일 주택 경기가 더 좋으면 뭐 더 지을 수도 있고. 더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좀 더 역점 사업으로 동료를 하면 더 예.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250만 가구 공급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문제입니다. 기본주택 결국은 주로 임대주택일 텐데요. 예. 연간 20만 원 공급이 가능할까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러면 연간 공공주택 임대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보통 많을 때는 18만 최대치가 18만 8만 가구. 예. 보통 14만. 왜냐하면 2010년대 그때 들어서 적었죠. 이제 굉장히 적었었죠. 예. 좀 늘어나는 예, 추세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2017년에 국토부가 연간 17만 호 임대주택 공급 재원 문제 없다라는 예. 걸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거는 지금도 뭐냐면 주택 도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LH 공사라든지 LH 공사가 좀 일반한테는 비싸게 예. 택지를 분양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본주택 20만 가구인데 임대형하고 분양형으로 나눠버리면 분양형 한 2만 가구, 3만 가구를 짓든지 아니면 뭐 기본주택 15만 가구를 짓는다고 보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그 큰 차이가 안 나요. 한 3, 4만 가구 정도면 예.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크게 뭐
못 지을 저거는 아니다. 우쭐 그건 아니죠. 예,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네. 좀 뭐 그런 터무니없는 숫자는 네. 아니다. 그러니까 재원 예. 확보도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마치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어차피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돈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얼마면 집을 지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LH 고덕지구 있지 않습니까? 평택 고덕 신도시. 신도시 예. 18평형, 네. 공급 면적 25평은 평균 3억 분양가가 지금 3억 1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1,200만 원 수준이죠. 그러면 자 역세권이라는 게 꼭 우리가 무슨 뭐 분당이나 이런 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SRT를 이용하면 한 30분 내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분양가들이 보면 이게 시세 대비 한 60에서 80%라고 하는데 공급 면적 25평 기준으로 한 3억 5천 정도, 남양주 진접 한 3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 복정 여기 좀 비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3기 신도시나 아니면 평택 고덕 신도시처럼 그 어떤 광역철도하고 연계를 해서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25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3억이니까 그러니까 좀 정교하게 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거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 숫자상으로 보면은 뭐 일단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걸 지을 수 있는 택지 확보가 과연 그렇죠. 가능할 것이냐. 지금 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 폰지 사기니 여러 가지가 나오냐면 숫자 자체를 뭐 못한다기보다는 디테일이 전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임대 아파트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아주 좋은 데와 나쁜 데가 있으면 좋은 데는 로또 아파트로 전략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입주 자격을 무조건 소득 제한이 없이 다 하겠다. 그러면 어떤 입지 좋은 데는 수만 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랑 또 분양 아파트랑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30년 동안 예. 있으라고 그러면 이건 선진국의 임대 아파트 재고 비중이 30% 되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먼저는 재원 확보나 예. 토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했어요. 공급 물량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 나는 택지를 혹은 그거를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만들겠다. 아니면 그린벨트를 뭐 풀어서 하겠다. 신도시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이게 뭐 이 폰지 사기다. 낙엽을 타고 압록강을 건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의 시프트라는 게 있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프트를 처음 만들었었죠. 예. 예. 그 2007년에 그때 했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기본주택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비슷한 이재명 지사는 월세 이거는 이제 아예 전세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전세가 훨씬 더 부담이 적다고 본 거죠. 예. 근데 전세 시세를 그 당시에는 이제 80% 이하로 했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프트의 대부분이 반값 이하에 지금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프트가 약 3만 3천 가구가 공급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연평균 한 2천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SH공사가 대부분 상당수를 지었거든요. 하면서 발산 장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근데 오세훈 시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2016년 해서 시프트 공급 비용이 한 8조 8천억 들었다. 네.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현재 이 자산의 가격이 25조로 늘었더라. 예. 그러면 자 20년간 이제 임대해 주는 거지. 이 시장에 일반 분양을 하든지 좀 저렴하게 뭐 분양을 하면은 그 돈으로 시프트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오세훈 시장 시프트에 대해서는 약간 뭐 비판적 그것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었어요. 네. 이재명 기본주택과 의외로 닮은 오세훈의 역세권 네. 시프트라는 네. 게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아시죠? 네. 뭐냐면 역세권 역 반경 한 500m 이내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겠다.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에 거기다가 시프트 짓는다. 장기 전세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장기 민간 입장에서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뭐냐면 서울시는 장기 전세 주택을 땅값은 안 받고 예, 표준 건축비로 매입한다. 예. 이런 구체성이 있으면 이재명 공약도 폰지 사기니 나뭇잎 타고 압록강 건넌다는 식의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일부러 본선용에 대비해서 그런지 구체성 있는 디테일 있는 걸 하나도 안 밝혀요. 예,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비판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의외로 여권과 야권의 어떤 정책들이 비슷한 거 아니?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오세훈 역세권 시프트도 상당히 또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주택 정책이라는 게 그 국토부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딱 이미 뭐 그 책상 서랍에 네. 정책은 이미 뭐 한 보따리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뭘 꺼내 쓰느냐 그 카드가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뭐 튜닝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또 상생주택이라는 걸 이제 안을 내놨는데 네. 민간 토지를 임차해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 5년 한 7만 가구 공급하겠다는데 토지 임대부하고 뭐 똑같은 거죠.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상. 민간한테 이런 토지를 왜 어떻게 내놓게 하냐면 지금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홍준표 의원은 지난번에는 반값이었는데 더 줄였네요. 더 반값 아파트 한국의 원조 홍준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반값이었는데 이제는 이번에 이제 4분의 1도 가능하다. 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지 임대하고 건물 분양하는 방식이니까 결국은 뭐 똑같은 얘기죠. 예, 결국 땅값인데 그죠? 예. 서울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의 안정이다. 예. 우선 시범적으로 물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강북 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해서 반값이 아니라 시세의 4분의 1의 아파트를 공급하자. 물론 토지 임대부입니다. 예. 이분도 이 한계를 잘 알고 계세요. 이 토지 임대부라는 게 원래 싱가포르 정책 주택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다 싱가포르에서 갖고 토지의 온 거죠. 국유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한국에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그럼 이 양반이 꺼낸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예. 그 땅을 가져오자. 기부 체납을 갖자. 그러면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니까 그때 그 땅을 토지 임대부로 분양하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건물값만 받고 계산을 하면 4분의 1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또 이런 말씀입니다.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해서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거는 또 윤석열 후보의 예,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똑같은 예, 그거하고 거죠. 비슷하네요. 예. 그 반의 반값 4분의 1 아깝의 논리는 뭐 그건 간단하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자. 예. 그 대신에 기부 체납 토지를 받자. 그러니까 예. 일종의 기부 체납 받은 토지는 국유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땅에다가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부장하자라는 로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분도 지금 뭐 핵심 선거 캠프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몇 가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은 유명하죠. 2006년에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예. 토지 임대부 했죠. 그때부터도 이미 토지 임대부를 주택 예. 하셔가지고 예. 2008년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입법화됐어요. 그때. 예. 됐고 2007년 참여정부에서 일부 분양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4분의 1값 아파트 이제 일종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아마 누가 앞으로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혹은 뭐 이낙연 후보도 이런 식의 어떤 경쟁에 같이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뭐 공약은 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뭐 이재명 후보와 그 추미애 네. 후보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뭐 비슷비슷한 거고 또 지금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게 뭐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는 예, 이미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외국 사례 돌고 도는 거죠. 뭐, 예. 토지 임대부도 외국에서 이미 하고 그렇죠. 있고 이미 다 하고 있는 뭐 거고 새로운 건 네.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은 참여정부도 해봤고 그렇죠. 뭐 예. 이명박 대통령도 해봤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 여당 아니고 야당이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주의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